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제가 기출문제 숙제를 내줬는데 다들 풀어왔겠죠? 풀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빠르게 문제를 풀고 푸는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출문제부터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의 이 강연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소크라테스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이 강연자가 소크라테스라는 것을 어떤 키워드를 보고 알 수 있었을까? 무지라는 키워드를 보고 무지를 스스로 깨닫는 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무지의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지의 지가 중요하다. 무지를 스스로 깨닫는 거,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건 이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잘 돌보는 걸 너무 중요시 여겼다는 점, 이걸 통해서 소크라테스인 걸 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외워두세요. 제가 따로 언급한 적이 없으니.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영혼을 잘 돌봐라 라는 건 성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강조하는, 막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구나.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무지를 자각하고, 자각이라는 건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이죠. 자각하고 영혼의 수련, 영혼을 다시 잘 돌보는 거 힘써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 3, 4, 5번은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다수가 선호 당연히 소크라테스 아니고 사회적 성공과 출세 이거 아니죠. 소피스트에 가깝죠. 그 다음에 올바른 삶보다 자연의 본질 탐구에 집중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삶을 훨씬 더 강조하죠. 물론 고대 그리스 사상 초반에 이제 자연 철학에 대해 연구하긴 했었지만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에 집중하는 사상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참된 암, 질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보다 경험을 중시해야 되나?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지만 경험은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훨씬 더 중시 여겼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한번 같이 봅시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 고대 서양 사상가라는 건 고대는 어디서부터? 소피스트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죠? 스토아까지라 그랬죠? 고대 서양 사상가는, 자, 갑은 누구였을까? 지성적인 덕, 품성적인 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한번 복습해본다면 인간의 영혼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 이성적인 부분, 비이성적인 부분, 이성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동물과 관련된 기능, 동물적인 부분, 식물적인 부분. 그리고 이 이성적인 부분의 기능은 사유하는 거였어. 그리고 이 동물적인 부분의 기능은 감각과 욕구적인 기능이었고, 식물적인 부분은 영양 혹은 성장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 식물적인 부분의 덕은 딱히 없었지만 이 이성적인 사유의 부분을 잘 기능하면, 잘 탁월하게 하면 덕이 만들어진다 했어. 어떤 덕? 지적인 덕. 그 다음에 이 동물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기능하면 덕, 어떤 덕? 품성적 덕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인 덕, 품성적인 덕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 강조를 하자면 이 지적인 덕은 무엇에 의해 형성된다 그랬지?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고, 품성적 덕은 어떻게? 도덕적인 행동의 실천,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세 글자로 습관화라고 한다.
이렇게 습관화를 통해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여기 습관의 결과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한번 해보자. 우리 지적인 덕에는 다른 색깔에 두 종류가 있었어. 땡땡땡 지혜, 또 땡땡땡 지혜. 하나는 뭐 수학적 지식, 뭐 원리 이런 거, 철학적 지혜. 그 다음에 하나는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실천적 지혜가 있어서 도덕적 실천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유독 더 강조했던 건 이 실천적 지혜였어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 이걸 지금 한번 의문을 삼고 넘어가 보자. 품성적 덕에는 특징이 있거든. 품성적 덕의 특징은 중용이라고 했어요. 이 중용이란 건 뭐야?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이 적절한 상태를 찾는 거야. 적절한 상태. 항상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용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품성적 덕이 형성이 되는 거고, 품성적 덕의 특징이 중용인 건데, 이 중용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상태인지 아냐는 거야. 바로 이성을 통해서, 이성 중에서도 이 실천적 지혜가 중용을 파악해서 알려주면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실천적 지혜랑 품성적 덕이랑 따로 놀 수 있다, 없다? 없다. 품성적 덕의 특징인 중용을 누가 파악해준다? 지적인 덕 중에 실천적 지혜가 파악을 해준다. 됐을까요? 그럼 또 보자. 이 품성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면서 중용의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중용 나왔네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럼 을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나눴네. 영혼 3분설 누굴까요? 아, 제발 맞췄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려나? 이거입니다. 누구? 플라톤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을은 플라톤이고요. 자, 우리 이 영혼의 세 부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그 부분이 잘 기능하면 나타나는 덕들이 또 있었어. 이성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작용하면 나타나는 덕은 뭐야? 맞춰보세요. 제발. 지혜. 그쵸? 그 다음에 기계는 뭘까? 우리 마동석으로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용기. 그 다음에 욕망적인 부분의 덕은 절제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하면 요 덕이 생겨난다. 뭘까요? 그쵸, 정의라는 덕이 생겨난다고 해서 사주덕, 덕이 4개다. 사주덕설을 얘기했었어요, 플라톤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갑,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가장 적절한 상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니은, 갑, 품성적인 덕은 실천적 지혜와 무관하게 습득될 수 있다. 자, 다시 가보자. 품성적인 덕은 실천적 지혜와 완전 관련 없이 습득될 수 있나? 아니야. 실천적 지혜가 중용을 파악해줘야 이걸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품성적 덕이 생겨나는 거죠. 무관하지 않다. 을, 플라톤. 정의는 영혼의 각 부분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그쵸? 영혼의 각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가 맞고요. 갑을.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플라톤도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덕을 갖춰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적인 덕, 품성적 덕 이런 덕들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디귿, 리을이고요.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누굴까? 바로 플라톤입니다. 어디서 이 사상가가 플라톤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철학자들이 군주가 돼야 된대. 철학자가 정치를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4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춰봐. 제발. 철인 통치죠. 네, 철인 통치라고 하고, 그럼 철인 통치 플라톤 한번 같이 봅시다. 사물의 본질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이때 말하는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을 사물답게 해주는 것. 플라톤이 좋아하는 뭔가 찐, 우리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바로 3글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
그렇죠. 이데아, 우리 이상형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이데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데아를 사물의 본질이라고도 얘기하는구나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데아는 우리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정답은 O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의 이데아는 현실의 미를 모방한 것이다. 여러분, 미의 이데아가 찐이야? 현실의 미가 찐이야? 플라톤한테 있어서? 찐은 어디 있어? 현실 세계에 있어? 이데아계에 있어? 이데아계에 있죠. 미의 이데아가 현실의 미를 모방한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미가 미의 이데아를 모방한 거죠. 이건 바뀌어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절제의 뜻을 적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절제의 뜻은 맞춰봐. 이제 약간 유행어 될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맞춰보라 그래서. 이게 이것을 다스리는 상태에 대한 합의 라고 하거든요. 절제는 이거야. 뭘까? 바로 정답, 더 나은 것이 덜 나은 것을 다스리는 상태에 대한 합의야. 여러분,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 플라톤은 영혼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욕망적인 부분으로 나눴어. 근데 이 부분들이 발달한 계급이 있다 그랬어요. 이성적인 부분들이 발달한 계급은 뭐야? 통치자, 철학자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군인과 같은 수호자, 욕망적인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생산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 나은 것은 뭘까?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한 이 통치자야. 이 통치자가 수호자, 생산자, 덜 나은 것이죠. 얘네는 덜 나은 것. 얘네를 다스리는 상태에 대해 합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리고 수호자나 생산자도 통치자가 자신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 당연히 합의를 해야 돼. 플라톤한테는. 그러니까 이 세 계급 모두 절제의 덕을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된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제약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거 O일까 X일까? 자유로워도 돼? 대통령이 막 아트박스 사장한테 와가지고 아트박스 물건 이따위로 진열하면 안 되죠. 저는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걸 앞에다 두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트박스 사장이 화가 날까 안 날까? 나는 거지. 아트박스 사장이 가서 대통령한테 정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정치나 통치는 대통령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역할 교환은 할 수 있다? 아니다. 역할 교환하면 안 된다.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는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살려서 직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살려야지 서로 참견하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갑이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6, 7번인데 이건 세트 문제네요. 세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갑은 누굴까? 키워드로 찾으면 참 좋겠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 소크라테스고요. 왜? 어떻게 알았지? 무지라는 키워드를 봤죠. 무지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곧 이 말은 만약에 알면 악행을 저질러 바로 좋은 덕행을 실천하겠죠. 이거 행은 좋은 의미예요. 알면 좋은 행동을 실천한다. 그래서 지행일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덕은 곧 지식이다 라는 멘트에서 소크라테스 쓴 거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덕은 곧 지식이다. 이건 좀 외워두세요. 소크라테스 알았고, 을은 누굴까?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 지금 을의 사상가는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알긴 아는 거야. 선악이 뭔지 구분할 줄 아는 지가 있지만 그것을 잘못 행할 수 있대. 악행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지한다고 무조건 선악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사상가인데, 그게 왜 아니냐면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면 행동으로 못 갈 수도 있다. 좋은 행동으로 못 갈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의지의 나약함을 강조한 사상가죠. 그러면 갑을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 악한 행위는 선의지의 결핍, 의지를 얘기했어. 얘는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땡이고 2번 소크라테스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야? 소크라테스가 경험을 중시해요? 아니지. 이성을 중시한다 했어. 아니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자의로 악을 행할 수는 없어?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건 아예 틀렸죠. 얘는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선을 알면서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봤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아니죠.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의 이거 중용을 파악함으로써 품성적 덕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 이거 체크하면 너무 좋죠. 같이 보자. 공통. 행복한 삶을 위해 덕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지식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의지가 나약하면 행동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식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덕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5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소크라테스한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거. 이거 누굴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사람인데 맞춰볼래? 더 큰 범주에서는 이거라고 할 수 있지. 바로 소피스트고요. 소피스트 사상가 중에 한 명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사과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서 있어. 종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네요. 자, 이게 나는 여기 서 있어. 얼굴 안 보인다. 자,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렇게 책상을 가리고 있어. 종쳤네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여기 내가 그림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같이 그려. 이거 학생이야. 이거 교사. 저는 이 책상 뒤에 있는 사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과가 있어. 존재해. 정말 노래가 경쾌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 학생은 사과가 안 보여. 책상에 가렸기 때문에. 사과가 있어, 학생한테? 사과 없어.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자. 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건 인간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사한테는 사과가 있지만 학생한테는 사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절대적일 수 있어? 모두에게 똑같을 수 있어? 없어. 진리란 상대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땡땡적. 도덕적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걸 땡땡적 땡땡주의라고 하거든요. 뭘까? 윤리적 상대주의.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소피스트죠. 그럼 보자. 소피스트가 소크라테스한테 할 수 있는 말. 자, 영혼을 수련하여 불변의 진리를 얻어야 함을 간과하나 소크라테스가? 아니지.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수련하는 거 중요시 여기고 불변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이거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겨.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땡땡주의라고 해. 모든 사람이 다 땡땡적인 윤리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뭘까? 보편주의,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공통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죠. 자, 1번 안 되고 이성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보아야 함을 소크라테스가 몰라? 소크라테스 알아. 이성 중요하단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할 수 없는 말이야. 소크라테스가 이미 알기 때문에. 3번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데 너 소크라테스 그거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소피스트는 도덕이 상대적이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4번 세속적 성공보다 도덕적 성찰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거 간과하나?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성찰 무지무지 중요시 여긴다고. 그 다음에 5번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가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해 라고 얘기하려나? 아니야. 소피스트가 할 수 없는 말.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다음의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스승은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야. 누굴까? 소크라테스. 왜 어떻게 알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항상 살피고 반성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되돌아봐야 한다. 성찰해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권위 있는 학설을 검증 없이 수용하면 돼? 안 돼? 아유 안 되지. 이 사람 문답법 강조하는 사람인데 문답법 강조하고 문답법 다시 계속 되묻는 거랑 그 다음에 성찰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이성적 사고나 판단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존재야 인간이? 아니야. 우린 이성적 엄청 중요시 여겨. 그 다음에 3번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죠. 그 다음에 4번 초월자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살면 돼? 안 돼? 아니야. 항상 비판적으로 항상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게 맞는지 저 사람이 한 건 맞는지 그리고 막 그냥 순응한다는 거는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 타인을 수단으로 삼으라고 하진 않겠죠. 수단으로 삼는 건 나의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건데 이렇게 보진 않겠죠. 소크라테스가. 정답은 3번입니다.